안녕하세요. OTV 뉴스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NSW주에 이어 80일간 지속됐던 빅토리아주의 락다운이 어제 22일 금요일부로 해제됐습니다. 백신 2차 접종률이 70%에 가까워지면서 이 같은 결정이 내려진 건데요. 이로써 앞으로 어린이를 포함해 하루 최대 10명까지 집에 초대할 수 있게 됐고, 야외에서는 15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광역 멜번 수도권 내 통행 금지 및 15km 이동 반경 제한은 사라지지만 멜번과 빅토리아 지방 간 이동 금지 조치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멜번의 카페와 식당 등이 문을 열게 됐으며 최대 백신 접종자 20명까지 입장이 허용됩니다. 카페, 야외와 영화관, 수영장 등 실외 공간은 면적에 따라 최대 50명까지 허용되지만 빅토리아 지방의 경우 실내는 최대 30명, 실외는 100명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학생들은 22일부터 단계적으로 대면 학습으로 돌아가고, 보육시설은 2차 백신을 접종한 부모의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오픈됩니다. 하지만 실내외 의무 마스크 착용은 지속되며 백신 완전 접종률 80%를 달성할 시에는 야외 마스크 착용이 해제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아나스타샤 팔라쉐이 퀸즐랜드 주 총리가 주경계 개방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로드맵에 따르면 크리스마스 전까지 단계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들을 대상으로 주경계를 격리 없이 개방할 예정인데요. 퀸즐랜드주는 주민의 70%가 11월 19일이면 백신 완전 접종을 마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이때부터 접종 완료자들은 도착 전 72시간 이내에 받은 코로나19 음성 판정서를 제출하면 항공편을 이용해 퀸즐랜드주에 도착한 후 14일 자가격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12월 17일에는 퀸즐랜드 주민의 80%가 백신 완전 예방 접종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날부터는 예방 접종을 완료했다면 격리 없이 퀸즐랜드주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퀸즐랜드주로 바로 입국하는 접종 완료자는 코로나19 음성 판정서를 제출하면 호텔 격리가 아닌 14일간의 자가 격리가 허용됩니다. 백신 접종 완료일 90%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초쯤에는 해외 입국자도 격리 없이 퀸즐랜드주를 여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국경 개방과 관련된 반가운 소식이 있었는데요. 11월 초부터 백신 완전 접종률이 80%를 달성한 관할 지역은 국경이 재개방되는 겁니다. 우선 11월 1일부터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호주인과 영주권자, 직계가족을 대상으로 해외여행이 허용됩니다. 또한 NSW주의 입국 허용 인원 제한도 폐지됩니다. 입국 전후 신속 코로나 진단검사에서 음성 결과를 받은 백신 접종자는 격리가 면제되는데요. 하지만 입국은 우선적으로 해외 거주 호주인들에게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해외 출국 후 재입국 시 제약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NSW주와 ACT주가 백신 완전 접종률 80% 요건을 충족했는데요. 빅토리아주와 타스마니아주는 11월 초에, 그 외 남호주와 서호주, 퀸즐랜드와 노던 테리토리 준주는 12월 중에 이 요건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서호주는 내년까지 해외여행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주의하셔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12세 이상 출국자는 화이자나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존슨앤존슨 등의 백신을 접종해야 출국이 허용되며, 임시비자 소지자는 출국은 가능하지만 즉시 재입국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호주 입국에 허용된 대상은 우선 호주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이들의 직계가족으로 학생비자와 기술비자, ETA 소지자는 입국 허용 시기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무격리 입국을 원한다면 위에 언급해드렸던 백신이나 중국 백신인 시노백 혹은 인도의 코비실드 백신 중 하나를 완전 접종해야 합니다. 한편 11월 1일부터 호주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부모들은 호주 방문을 위한 여행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부모관계 증명과 초청 부모의 여권과 비자, 백신 증명서가 필요하며
입국하는 준주에 격리 조치가 적용됩니다. 여행 면제 신청은 11월 1일부터 내무부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하나둘 이렇게 좋은 소식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NSW 주정부는 락다운 기간 동안 자녀를 돌보느라 지쳤을 학부모들을 위해 $250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 상품권은 취약 연령 자녀가 있는 NSW주 전 가구를 대상으로 내년 초에 배포될 예정인데요. 자세한 계획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50짜리 바우처 5장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자녀 수에 상관없이 가구당 $250가 지원됩니다. 바우처는 동물원과 박물관, 영화관과 놀이동산, 극장 등에서 사용 가능하며 외식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녀와 함께 즐기는 여가 활동이나 부모 자신을 위해 쓸 수 있고요. 사용 기간은 3월에서 10월 중으로 계획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NSW주는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주의 모든 성인에게 $50의 스테이 앤드 리디스커버리 숙박권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인앤디스커버리 바우처를 사용하신 분이라면 익숙하실 유사한 방식으로 제공이 되는데요. 호텔과 캐러밴파크, 캠핑장 등 NSW주 안에서 어느 숙박시설에든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실 텐데요. 스테이 앤 리디스커버리 바우처는 오는 11월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3월에 확대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5억 3천만 규모의 지원 사업을 발표했는데요. 이 중 스테이 앤 리디스커버리 바우처는 $2억 5천만 가 상정돼 있고요. 이 외에도 시드니행 국제항공편 재개를 장려하는 항공업 유치펀드의 $6천만 가 시드니 CBD 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공연과 축제 행사 활성화 정책 $5,600만 가 포함됐습니다. 한편 면역에 취약한 호주인은 11월 8일부터 추가 백신을 접종받게 됩니다. 마이클 키드 부국장은 호주가 3차 부스터샷을 시작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날짜를 밝힌 건데요. 그는 면역 저하자와 의료 및 노인 요양원에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제공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현재 2차 예방접종을 받은 모든 시민을 위한 더 넓은 추가 부스터샷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이는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을 받은 이후 6개월이 지난 시점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뉴사우스 웨일즈주는 200명대와 300명대의 일일 지역 감염자 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332명의 새로운 지역 감염 사례와 2명의 사망자를 기록했습니다. ACT주에서는 지역 전역에서 백신 접종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하루 동안 24명의 새로운 지역 감염이 보고됐습니다. 주민의 총 85.9%가 현재 완전히 예방접종을 마쳤으며 99%가 1차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현재 400명의 활성 사례가 있으며 지금까지 총 사례 수는 1,577명입니다. 빅토리아주에서는 1,750명의 새로운 지역 감염 사례가 보고됐고 9명이 추가 사망했습니다. 코비드19 사령관은 락다운이 해제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지만 지역사회의 사례가 여전히 높기 때문에 모두가 어느 정도 자제하고 존중하며 행동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퀸즐랜드주에서는 21일 목요일 한 명의 지역 감염자가 골드코스트에서 보고됐지만 어제와 오늘 모두 다행스럽게도 신규 감염 0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빅토리아 락다운 해제와 국경 개방, 호주 코로나 상황 등과 관련한 이모저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도움되셨길 바라고요. 저희 다음 영상에서 또 봬요. See ya!